안녕하세요, 뮤즈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유저가 처음으로 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시겠지만 아이폰은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폰입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그냥 몇 번 만지작거리면 금방 쓸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아이폰을 주면 유튜브나 이런 것도 실행하고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쉬운 폰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이폰 관련된 팁을 알려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만 아이폰 12 시리즈는 이번에 팁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최초로 5G 모뎀 칩셋이 탑재됐기 때문에 배터리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2 시리즈 사용자분들이 꼭 보셔야 할, 꼭 설정하셔야 할 배터리, 데이터 관련된 팁 7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가지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것만 하시면 배터리나 데이터 관련된 다른 설정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다크모드입니다. 다크모드를 설정하는 이유, 이건 직접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설정에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 들어가면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가 있죠. 라이트 모드는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고, 다크 모드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입니다. 자, 이렇게 다크 모드를 활성화하는 이유, 가장 첫 번째로는 가독성이에요. 눈에 부담을 덜 주면서 가독성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크 모드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았고, 애플이 그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다크 모드를 적용했는데 실제로 상당히 가독성이 높긴 해요. 그리고 눈의 부담도 적어서 시력 보호에도 좋다고 하는데, 이 다크 모드가 또 좋은 이유는 뭐냐면 배터리 소모를 줄여줍니다. 그 올레드 패널 같은 경우는 검은색 소자 인식을 안 해서 배터리 소모를 안 한다고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도 있고, 그리고 번인 현상도 확실히 줄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크 모드로 설정을 해두는 게 좋은데, 자, 다크 모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검은색 바탕이 흰 글씨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찍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다크 모드를 풀고 라이트 모드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들어서 깨우기입니다. 들어서 깨우기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폰을 뒤집으면 바로 켜집니다. 꺼진 상태에서 원래 들면 폰이 안 켜져야 되는데, 얘는 뒤집어 놨다가 폰을 바로 열면 폰이 켜져요. 물론 이제 폰을 켤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하죠. 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굳이 누를 필요 없이 그냥 들면 바로 폰이 켜집니다. 그죠? 보이죠? 네. 들어서 깨우기를 안 한 상태에서는 폰을 들었다고 폰이 켜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보시면 기본적으로 뒤집었다가 이렇게 열면 바로 폰이 켜지는 건데, 자, 이렇게 뒤집어도 당연히 안 켜지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무리 움직여도 폰이 안 켜져요. 신기한 기능인데 편한 기능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배터리 소모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계속 폰을 들 때마다 화면이 켜지면 화면이 계속 켜졌다 꺼졌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배터리 소모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기능은 배터리 소모를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켜놓지 않는 게 좋아요. 설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정에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서 이렇게 보면 들어서 깨우기 있죠? 요거를 비활성화하시면 돼요. 그러면 꺼집니다. 다음으로는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어하는 건데요. 설정에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면 여기에 위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위치 서비스가 켜져 있어요, 보통은. 그런데 이거를 보면 수많은 앱들이 있어요. 나의 찾기, 날씨,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지도, 로진 택배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여기서 위치 서비스와 무관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음성 메모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무런 그런 위치랑 무관한 기능들이죠. 근데 이런 앱들이 위치 서비스를 허용하는 건 일단은 위치 추적이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좋지 않지만, 당연히 위치를 계속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음성 메모 같은 경우는 아예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안함으로 두면 되고, 그리고 속도 측정 이런 것들도 위치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정확한 위치가 필요 없다 그러면 위치 서비스를, 정확한 위치를 비활성화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안함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원치 않는 것들을 끄면 되는데, 이 전체를 다 꺼도 돼요. 전체를 다 꺼도 되는데, 전체를 다 끄면 안 좋은 건, 혹시라도 내가 폰을 잃어버렸을 때 위치를 찾는 건 아예 안 되긴 해요. 그런데 아예 추적 자체가 나의 아이폰 찾기나 이런 것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켜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치 서비스 자체를 꺼놓는 건 좋지 않아요. 다음으로 앱스토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앱스토어 앱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비활성화하시고, 앱스토어에
기능을 설정한 거기 때문에 설정에 이 하단에 보시면 앱스토어가 있어요. 이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앱스토어를 제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배터리 관리도 있지만 데이터 관리 때문이기도 해요. 아이폰 외에 아이패드나 맥북 이런 걸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맥북은 제외하고 아이패드와 또 다른 아이폰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 iOS 디바이스를 쓰시는 분들은 가끔 내 폰에 원치 않는 앱들, 이상한 앱들이 설치된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찾아보면 아이패드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입니다. 그런 앱들이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터리 문제도 있고 데이터 문제도 생기겠죠. 제 지인 중에도 갑자기 폰을 사용했는데 130기가의 데이터가 소진됐대요, 하루 만에. 자, 뭐가 문제일까요? 보통 앱스토어 부분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능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능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앱스토어에 있어서 자동으로 앱 다운로드라는 기능을 막아야 돼요. 자, 어떤 부분? 네, 앱 업데이트입니다. 앱 업데이트를 보면 다른 기기에서 새로 구입한 항목, 여기 보면 무료 항목 포함이죠. 이 항목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막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야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하지 않고 당연히 데이터 소모도 덜합니다. 셀룰러 데이터를 활성화해 놓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앱스토어입니다. 앱스토어 앱을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앱스토어를 제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정에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앱스토어가 있죠. 이 앱스토어를 제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배터리 문제, 두 번째는 데이터 문제 때문이에요. 앱스토어에서 앱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는 부분은 이 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비활성화하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도 문제지만 아이폰 외에 또 다른 아이폰이나 서브 아이폰 쓰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아이패드, 이렇게 iOS 디바이스를 쓰시는 분들은 가끔 내 폰에 내가 설치하지 않은 앱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분명히 누군가 설치했기 때문인데, 같은 앱스토어 계정을 쓰고 있는 디바이스들은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앱을 설치하면 다른 디바이스로 같이 설치가 돼요. 자, 그게 어떤 기능이냐면 이 앱 업데이트입니다. 보면 다른 기기에서 새로 구입한 항목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항목을 보면 무료 항목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을 꺼주셔야 다른 기기에서 구입한 앱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아래 보시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있죠. 앱 다운로드 있는데 200MB 이상인 경우 묻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도 다음으로 셀룰러 데이터 있죠. 이 셀룰러 데이터 부분은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활성화되는데, 이거는 이제 와이파이가 아니라 셀룰러로도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제한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은 얘를 활성화해 두셔도 돼요. 무제한 요금제 아닌 분들은 이걸 활성화했다가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5G 요금제 같은 경우는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속도 제한으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가 있긴 하죠. 보통 기본적으로.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속도 느려지면 정말 짜증나요, 웹서핑하기. 그래서 가능하시면 무제한 요금제가 아닐 경우에는 자동 다운로드도 비활성화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항상 묻기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앱내 평가 및 리뷰 이런 것들 계속 알림 뜨는 거 별로 좋지 않죠. 이런 것들도 가능하시면 비활성화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앱 정리하기, 이 부분은 데이터 문제는 아니고 저장 공간의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앱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삭제를 하시잖아요. 근데 삭제를 하지 않고 설치된 앱들 중에 언젠가는 다시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앱들은 남겨둬야 되는데, 자, 남겨두면 공간만 차지하잖아요. 그런 앱들은 사용하지 않는 앱 정리하기를 활성화해두면 데이터 중에 내가 이제 생성한 데이터 있죠. 그런 것들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앱 자체는 지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다시 설치를 하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그대로 복구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활성화해 두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비활성화되어 있긴 해요.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게 그리고 5G 설정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자, 5G 설정은 설정에 셀룰러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셀룰러 데이터 옵션이라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음성 및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자, 우리가 쓰는 5G 우선, 5G 자동, LTE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5G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5G 우선을 할 경우에는 데이터 소모가 빨라지는 문제도 있지만 더 심한 문제는 배터리 문제예요. 그리고 데이터 모드도 있습니다. 데이터 모드는 5G에서 데이터 더 허용, 표준, 저데이터 모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 보면 다 나와요. 5G에서 데이터 더 허용 모드는 5G 셀룰러 네트워크에 연결했을 때 고품질의 비디오 및 페이스타임을 제공합니다. 표준 모드는 셀룰러에서 자동 업데이트 및 백그라운드 작업을 허용하지만 비디오 및 페이스타임 품질은 제한합니다. 그리고 저데이터 모드에서는 자동 업데이트 및 백그라운드 작업을 일시 정지하며 셀룰러 데이터의 대용을 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필요하신 건 선택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좀 아껴 쓰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저데이터 모드를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표준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의 소모 이 부분을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사진 부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아이클라우드도 제어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클라우드를 활성해 두시면 배터리 문제도 있지만 데이터 문제가 좀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클라우드를 제어해야 되는데 아이클라우드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역시 그리고 사진 동기화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소비하는 그런 기능 중에 앱스토어에서 앱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했지만 자, 아이클라우드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그리고 사진첩도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 동기화 기능도 가능하시면 꺼두는 게 좋아요. 자, 이 부분은 배터리 문제도 있겠지만 배터리 문제보다는 사실 데이터 문제가 더 큽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쭉 아래로 내려가다 보시면 사진이 있어요. 여기에서 아이클라우드 사진이 있는데 이 기능을 저는 비활성화해 두는데 이거를 활성화하시면 사용자의 모든 사진 및 비디오가 아이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업로드되고 안전하게 저장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계속 소모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활성화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해두셔도 되는데 했다가 데이터 요금을 많이 내셔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셀룰러 데이터라고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아이클라우드에 사진을 업로드하고 저장하는 것은 허용하겠지만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예요. 셀룰러 데이터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자, 5G에서도 계속 사진이나 영상을 업데이트 하겠다는 뜻이고 이걸 꺼두면 와이파이에서만 영상을 업데이트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제한 업데이트가 뭐냐면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아이클라우드 사진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려면 셀룰러 데이터의 무제한 사용을 켜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비활성화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셀룰러 데이터를 비활성화하면 비활성화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데이터 무제한을 사용하시면 그냥 활성화해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공유 설정입니다. 자, 간단해요. 설정에 아래 내려가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 있죠. 개인정보 보호에 쭉 내려가 보시면 분석 및 향상이 있습니다. 자, 이 분석 및 향상 간단하게 얘기해서 나의 아이폰을 애플과 데이터 공유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이폰에 발생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애플과 공유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라는 뜻인데 자, 이걸 다 활성화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앱 개발자와 공유하는 건 앱 개발사에 도움을 주겠다는 뜻일 수 있고 나도 도움을 받겠다는 뜻일 수 있겠지만 안 하셔도 돼요. 특히 내 위치나 이런 정보들이 계속 공유되는 건 싫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꺼두시고 그 다음에 실행 및 받아쓰기 기능 향상 이런 것들은 비활성화하시면 비활성화하셔도 됩니다. 아이클라우드 분석 공유도 하고 싶으시면 비활성화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러한 데이터들은 나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활성화해 두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왜냐면 분석 데이터를 공유하는 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비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선택적으로
비활성화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설정만 하시면 배터리, 데이터 소모와 관련된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만이 끝은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되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제가 찾아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배터리, 데이터 관련 팁 외에 다른 팁들은 추후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